군납비리나 또는 네. 뭐 거기에서 누군가가 그런 부식을 네. 떼어 먹어서 그렇다 하는 네. 오해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과거 우리 군에서 많이 그랬다고 네. 하는데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진솔하게. 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군은 왜 군기가 빠져 있는 것처럼 요즘 뭐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 네. 또 우리 유 기자님께서는 군에서 뭐 국방부에서 계속 취재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고를 다 보셨을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의 특징이라든가 문제점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복합위기라고 봅니다. 일종의 복합위기. 복합적인 그러니까 요인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돼서 나타나는 걸로 보는데 우선 이제 최근에 공군에서 이제 성추행 관련해서 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운 이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고라면 거의 사건이죠.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군기강 문제, 그 다음에 그 군 수뇌부를 포함한 군 간부들의 그 성인지성 부족을 죄송합니다. 성인지성 부족을 비롯한 그 여러 가지 그 교육 문제, 그다음 인식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건이 이제 일부 그 조사도 지연되고 은폐육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이제 어떠한 그 역학관계에 의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군기강 사건들 이 한두 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극상도 많고요. 하극상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시대의 트렌드가 지금 소위 이제 MZ 세대라고 그래서 예. 그 세대에 대한 배려 이해 이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제 두 아들이 최근에 군대 갔다가 이제 엊그제 제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휴대폰 사용 문제나 이런 것들도 흐름을 보면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죠. 해서는 안 되죠. 특히 군기강과 관련된 예. 이기질서와 관련된 이런 문제.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그 소생복지와는 다른 차원의 예. 이제 그런 군기강을 좀 해시킬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최고 정책 결정자부터 결심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정부의 방향과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해소가 되려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딜레마인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급식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번에 부실급식 문제가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배식 실패인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급식비가 사실은 학교 급식과 비교해서 적다고 많이 지적하는데 적은 팩트죠. 그런데 이제 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학교 급식에 비해서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하면 학교 급식비에서 그렇게 결코 적은 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상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저도 칼럼 썼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애국페이 비슷하게 이 군대 뭐 예를 들어 농수축협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들 하려면 일단 군에다가 많이 이제 의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유도 일정 수량 군에서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배당을 하다시피 하니까 이 지금 젊은 세대들 취향에는 안 맞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도 이제 이번 기회에 그 구조적인 문제들 좀 해소하겠다.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보고요. 하여튼 또 아까 뭐 시간이 없어서 뭐 다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결국은 단순히 하나의 그런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하려면 좀 근본적인 거를 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복합적 문제다, 총체적인 문제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아까 기강해이나 위계질서 문제에 포함해서 정말로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를 포함한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되고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 문제 하면은 여전히 많이 제가 질문을 받는 게 군납비리나 또는 뭐 거기에서 누군가가 그런 부식을 떼어 먹어서 그렇다 하는 오해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과거 우리 군에서 많이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진솔하게.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국방부 오래 나갔다 편든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해하신 분은 모르겠는데
그러한 소위 군납 비리, 이런 구조적인 이 비리는 정말 과거에 비해서는 저는 거의 줄었죠. 없어졌다. 예. 100%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음. 그 뭐 관련되는 간부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없어졌다. 네. 적어졌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유 기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짚어봤어요. 우리의 미사일 능력 점검해 봤고, 그리고 해킹 문제,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 우리 군납 비리 문제. 그런데 질문을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할게요. 달려라 심창선님, 군기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요. 군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 저는 포천에 살고 있는데 군사 지역인데 군이 없어요. 훈련도 없어요. 사격 소리도 안 나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네. 훈련 안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훈련이 없습니까? 요즘 뭐 국방일보에 보면 종종 훈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와요. 예, 그런데 저는 훈련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범위에서. 근데 약해진 거 분명합니다. 특히 대규모 한무연합훈련은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훈련의 경우도 이제 군에 핑계일 수 있는데 포천 사신다니까 이제 잘하실 거예요. 이제 큰 훈련장 같은 경우, 승진 훈련장이나 뭐 이런 네. 데는 이제 사격 관련된 민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사격이든 기동 훈련이든.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에 따라서 위에서 훈련이 좀 위축되는 네. 그런 것도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아파치 헬기가 지금 그래서 북쪽에서 훈련 못하고 그렇죠. 저 포항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또 민원이 제기돼서 그래서 훈련하는데 좀 애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하여튼 우리 국민들도 좀 어느 정도 네. 이해해 주실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아요. 네, 네. 군의 훈련에 따르는 불편함은 어느 정도 좀 감수를 해주시는 것이 애국이 별게 있겠습니까? 네. 그런 거 조금씩 양보해 주시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당신이 여기 와서 한번 살아봐. 근데 진짜 소음이 큰 경우 있어요. 옛날 매양리 사격장 같은 경우는 전투기 소리 저도 이제 가서 들어봤는데 그게 이제 하루에도 10번씩 들린다고 하면 저 같아서 못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고충은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 소총 훈련, 소총 사격하는 것까지 한다면 그거는 좀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도의 문제가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과 손실의 비교 형량을 균형 있게 가져가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드리는 것이 또 정부와 나라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주민들께서도 조금 양보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군이 강군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